우리 어머니가 좀 멍청해. 크크. 학원비 통장은 공동명의라 내가 관리해. 피아노 학원비 30만 원인데 80만 원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내가 써. 크크. 우리 엄마 용돈도 거기서 주고. 며느리 방 앞에서 들려오는 이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1년 동안 손주 교육비라고 매달 200만 원씩 넣어줬던 그 통장. 며느리가 학원비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채워줬던 그 돈을 며느리는 제 등 뒤에서 이렇게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손주에게 100만 원어치 옷을 사줬더니 며느리는 그걸 중고나라에 팔아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며느리의 배신과 제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65살이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손에 화상 자국이 몇 개인지 세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 민수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결혼까지 했을 때 저는 이제 제 인생도 조금은 편해지겠다 싶었죠. 하지만 정작 편안함보다 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손주 서준이었어요. 서준이가 태어난 날 저는 병원 유리창 너머로 그 작은 생명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어요. 서준이는 올해 5살입니다. 할머니를 보면 까르르 웃으며 달려와 안기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워요.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30년 식당 일이 전혀 힘들지 않게 느껴지죠. 며느리 지혜는 35살입니다. 아들과 결혼한 지 벌써 6년이 되었네요. 처음 만났을 때 지혜는 공손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어요. 시댁 어른들한테도 잘하고 제 말도 잘 들었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 이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왔어요. 이런 말들을 자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명절 때마다 용돈도 챙겨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사주려고 했죠. 서준이가 3살이 되던 해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손주 교육만큼은 제가 전담하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식당을 운영하며 모아둔 돈이 꽤 있었거든요. 그 돈으로 서준이가 좋은 교육을 받으면 제 아들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를 불러 앉혔어요. 지혜야, 서준이 교육은 내가 맡을게.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학원비나 교재비 같은 거 말이야. 내가 다 낼 테니까 서준이 좋은 데 보내. 며느리는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당연하죠. 며느리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어머니, 그건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 돈 쓰시게 할 수 없어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너희는 민수 직장 다니느라 바쁘잖아. 그리고 나는 서준이 할머니잖아. 결국 며느리는 제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저는 은행에 가서 특별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서준이 교육비 전용 통장이었죠. 처음에 5천만 원을 넣어뒀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결정을 더 내렸습니다. 이 통장을 며느리와 공동 명의로 만든 거예요. 왜 그랬냐고요? 며느리가 서준이 엄마니까요. 학원비가 필요할 때마다 제게 연락해서 돈을 받는 게 번거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게 공동 명의로 해준 겁니다.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괜찮아. 서준이 위한 거니까. 너도 서준이 엄마고 나도 서준이 할머니잖아. 우리 같이 서준이 잘 키우자. 그때 며느리 눈에 눈물이 맺혔던 게 기억나요.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통장을 만들고 나서 며느리에게 당부했습니다. 서준이 학원비나 교재비 필요하면 언제든 쓰렴. 부족하면 말하고 내가 계속 채워놓을게.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서준이한테 최고의 할머니세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달 200만 원씩 그 통장에 넣어줬어요. 며느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제게 보고를 했죠. 어머니, 이번 달에 피아노 학원 등록했어요. 80만 원 나갔어요. 그래, 우리 서준이 피아니스트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좋죠. 그리고 영어 유치원도 알아봤는데 좋은 데가 있어서 보내려고요. 거기는 한 달에 120만 원이에요. 그래, 좋은 데 보내. 영어는 어릴 때부터 해야 한다잖아.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손주가 좋은 교육을 받는다는 게 뿌듯했어요. 30년 식당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죠. 며느리가 보고할 때마다 저는 메모를 해뒀어요. 피아노 학원 80만 원, 영어 유치원 120만 원, 교재비 50만 원. 이런 식으로요. 그게 한 달에 총 250만 원 정도 됐는데 제가 넣어주는 돈이 200만 원이니까 50만 원은 며느리 부부가 부담하는 셈이었죠. 지혜야, 부족하면 더 넣어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나머지는 저희가 낼게요. 며느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하고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 달도 빠짐없이 200만 원씩 통장에 넣어줬어요. 계산해보니 1년에 2,4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적지 않은 돈이죠. 하지만 손주를 위한 거니까 아깝지 않았습니다. 서준이는 쑥쑥 자라고 있었어요. 피아노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면서 똑똑하게 크고 있었죠. 가끔 서준이가 영어 단어를 말하거나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면 저는 흐뭇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할머니, 나 학원에서 1등 했어. 그래, 우리 서준이 천재네. 서준이를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을 때 이 모든 게 보람이 있다고 느꼈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제가 반찬을 해서 아들 집에 갖다 주면 며느리는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니, 또 이렇게 오셨어요. 편하게 계시지. 뭐 이런 거라도 해줘야 내 마음이 편하지. 항상 감사해요, 어머니. 이런 대화를 나누며 저는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고 생각했어요. 명절 때도 며느리는 저를 잘 챙겨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주고 제 말에 귀 기울여주고 제 건강을 챙겨주고 정말 좋은 며느리였죠.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약속이 있다며 서준이를 제게 맡겼어요. 어머니, 오늘 서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민수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그럼 당연하지. 서준이랑 할머니랑 재밌게 놀면 되지.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아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저는 서준이 손을 잡고 거실로 갔어요. 서준아, 오늘 할머니랑 뭐 하고 싶어? 할머니, 나 새 옷 갖고 싶어. 그래. 그럼 할머니랑 백화점 갈까? 서준이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이의 그 맑은 눈망울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는 곧바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꽤 많았지만 손주와 함께라면 북적이는 것도 즐거웠죠. 아동복 매장에 도착하자 서준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알록달록한 옷들이 가득한 매장을 신기한 듯 둘러보더라고요. 할머니, 저 옷 예뻐요. 서준이가 가리킨 건 공룡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였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귀여운 공룡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입어볼까? 직원분이 친절하게 서준이 사이즈를 찾아줬습니다. 서준이가 그 옷을 입고 나오자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우리 서준이 완전 멋쟁이네. 서준이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며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할머니, 이것도 예뻐요. 저것도요. 서준이는 매장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드는 옷들을 골랐습니다. 티셔츠, 바지, 재킷, 신발까지 하나하나 입어보며 즐거워하는 손주를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어요. 다 사줄게. 우리 서준이 예쁘게 입어야지. 계산대에서 금액을 확인하니 1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유명 브랜드 옷이라 가격이 좀 나가긴 했지만 손주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라도 있어야죠. 할머니 최고. 할머니 사랑해. 서준이가 제 허리를 꼭 안아줬어요. 그 작은 팔의 온기가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서준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백화점을 나와 근처 식당에서 서준이가 좋아하는 돈가스도 먹었습니다. 서준이는 맛있게 먹으며 계속 옷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유치원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돼요? 그럼 자랑해. 할머니가 사준 거라고 말하고. 네.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식사를 마치고 아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서준이와 함께 새로 산 옷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할머니, 이거 내일 입어도 돼요? 그럼 입어야지. 예쁘게 입고 유치원 가. 서준이는 신이 나서 옷을 하나씩 꺼내보며 좋아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한참 후에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다녀왔어요, 어머니. 서준이 잘 있었죠? 응, 우리 백화점 다녀왔어. 서준이 옷 좀 샀어. 어머니, 또 그러셨어요? 괜히 돈 쓰시게. 뭐 이런 거 사주는 게 할머니 낙이야. 서준이 예쁘게 입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진심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 덕분에 서준이가 정말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며느리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행복하다니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흥얼거렸습니다. 오늘 서준이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백화점에서 옷을 고르던 서준이의 밝은 얼굴, 할머니를 꼭 안아주던 그 따뜻한 느낌.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었죠. 집에 도착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손주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평소처럼 식당 일을 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만들고 정리하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도 서준이 생각을 하면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을 챙겨서 아들 집에 갖다 주기로 했어요. 아들 부부가 바쁘게 일하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서 정성껏 만든 갈비찜과 나물 반찬, 김치를 통에 담았습니다.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어요. 아들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반찬 좀 해왔어. 너희 바쁘잖아. 들어오세요. 또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며느리가 제 손에서 통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준이는 유치원 갔어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준이가 유치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 뭘 좋아하는지 그런 얘기들이었죠. 아, 어머니. 물 한 잔 드릴게요. 며느리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쪽에서 핸드폰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방 안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들고 있는 옷이 제 눈에 들어왔죠. 며칠 전 제가 서준이에게 사준 공룡 티셔츠였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귀여운 공룡들이 그려진 그 옷이요. 며느리는 그 옷을 펼쳐놓고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한 장, 두 장 여러 각도로 찍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왜 서준이 옷을 사진 찍는 걸까? 혹시 예뻐서 기념으로 남기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행동이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며느리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스크롤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물을 가져오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며느리가 다른 옷도 꺼냈습니다. 제가 사준 재킷이었어요. 그것도 사진을 찍었죠. 그 다음엔 신발도 꺼내서 찍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네.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듣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뭔가 계획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저는 복도로 조용히 다가갔어요. 며느리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쪽이 보였거든요. 며느리는 여전히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핸드폰 화면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중고나라. 그 세 글자가 화면 상단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서준이 옷을 중고나라에 팔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손주에게 사준 옷을요. 며느리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더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내 옷 새 거예요. 며느리가 타이핑하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사준 건데 취향 아니라서요. 취향이 아니라고요? 며느리가 계속 글을 썼습니다. 한 번도 안 입었어요. 반값에 드려요. 8만 원. 8만 원이라니. 제가 100만 원을 주고 산 옷들인데 며느리는 그걸 8만 원에 팔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제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고맙다고 했던 그 말들이, 서준이가 행복하다고 했던 그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며느리는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올리고 가격을 적고 설명을 쓰고 그 모든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처음 하는 일이 아닌 것처럼요. 저는 거기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존재를 눈치채기 전에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았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잠시 후 며느리가 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방금 전 그 방에서 제가 사준 옷을 팔려고 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눈치채면 안 됐거든요.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심인지 연기인지 이제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럼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제가 반찬 잘 먹을게요. 그래, 그럴게. 저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이 집에 더 있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 얼굴을 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나가 신발을 신는데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신발끈을 묶으려는데 자꾸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문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잘못 본 걸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분명히 제가 손주에게 사준 옷을 중고나라에 팔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금방 도착하는 거리인데 오늘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며느리가 정말 내 선의를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혹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였을까?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비 통장을 만들어준 것도, 매달 돈을 넣어준 것도 혹시 며느리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라고,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광경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서준이 옷을 사진 찍던 모습, 중고나라에 글을 올리던 모습,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저를 배웅하던 모습. 어느 것이 진짜 며느리의 모습일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잠을 자는 내내 불안한 꿈을 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제대로 잔 것 같지 않았지만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얼굴색도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식당 문을 열어야 했어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식당에 가서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했죠.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제 일로 가득했어요. 일하는 내내 실수가 잦았습니다. 국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기도 하고 주문을 잘못 받기도 했어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아, 미안해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줄어들자 저는 카운터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확인해 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넘어가야 하나? 하지만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며느리가 정말로 교육비를 다른 데 쓰고 있다면 그건 제 손주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반찬을 핑계로 삼지 않았어요. 그냥 서준이 얼굴이 보고 싶다고 연락했죠. 어머니 오세요. 서준이가 할머니 오신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며느리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대답했어요. 그래, 곧 갈게.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준이가 현관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서준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완전 많이. 서준이를 안아 올리니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이 아이만큼은 순수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거실로 들어가자 며느리가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고마워. 저는 소파에 앉아 서준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 친구들과 논 이야기들을 들으며 손주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나 오늘 그림 그리기에서 1등 했어. 그래, 우리 서준이 대단한데?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서준이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밝은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아팠어요. 이렇게 순수한 아이를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한참 후 며느리가 서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준아, 방에 가서 장난감 정리 좀 해놓을래? 나중에 할머니랑 같이 놀자. 응, 알았어. 서준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에는 저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금방 끝낼게요. 괜찮아, 천천히 해.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복도 쪽에서 또 핸드폰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방에서 나는 소리였죠. 며느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핸드폰은 방에 두고 온 모양이었어요. 핸드폰 벨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그러더니 진동음으로 바뀌었죠. 누군가 카톡을 보낸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주방에서 설거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며느리는 핸드폰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았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며느리 방에 들어간다는 건 옳지 않은 행동이죠. 하지만 며칠 전 본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핸드폰에서 또 진동음이 들렸습니다. 연달아 카톡이 오는 모양이었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설거지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등을 돌린 채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며느리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침대 위에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카톡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발걸음이 방 안으로 향했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친구로 보이는 사람과의 대화창이었어요. 지혜야, 그 가방 샀어? 가장 최근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움직여 위로 스크롤을 올렸어요.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샀지. 드디어. 와, 부럽다. 축하해. 얼마였어? 1,500만 원. 완전 비싼데 너무 예뻐서 못 참았어. 1,500이요. 1,500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는 겁니까? 계속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근데 돈은 어디서 났어? 당연히 시어머니가 준 거지. 학원비 통장이 나에게 있잖아. 대박 크크크. 학원비 통장이 공동명의라 내가 관리하잖아. 피아노 학원비 30만 원인데 80만 원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내가 써. 크크크 완전 똑똑하다. 당연하지. 우리 엄마 용돈도 거기서 주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더 올려봤습니다. 일주일 전쯤의 대화였죠. 너희 부모님 해외여행 가셨다며?
어디 가셨어? 유럽 한 달 일주. 부모님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까 한 번쯤은 좋은 데 가셔야지. 효녀네. 비용 많이 나갔겠다. 응, 500 좀 넘게. 근데 뭐 어때? 우리 부모님 행복하시면 되지. 너희 돈으로 보낸 거야? 아니, 학원비 통장에서 빼서 교재비랑 특별활동비라고 했어. 야, 걸리면 어떡해? 안 걸려. 시어머니는 그냥 내 말만 믿으셔.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눈물이 고였어요.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이었어요. 며느리가 식사하러 왔을 때 말했었죠.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이번에 유럽 여행 다녀오셨어요. 그래, 좋으셨겠다. 네, 평생 처음 가보시는 거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느리 부부가 돈 모아서 보내드린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제 돈이었다니요. 제가 손주 교육비라고 준 돈으로 며느리 친정 부모님을 해외여행 보낸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으로 이상한 감정이 스쳤던 게 기억났어요. 부러움 같은 거였죠. 저는 30년 동안 식당을 하면서 제주도 한 번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제대로 된 여행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 장례식 치르고 아들 학비 대고 생활비 대느라 제 자신을 위해 쓴 돈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며느리 부모님은 유럽을 한 달이나 다녀오셨다고요. 그것도 제 돈으로요. 그날 며느리가 부모님 여행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웃으며 들었지만 속으로는 처량했습니다. 나는 제주도 한 번 못 가봤는데 제 돈으로 남의 부모님이 유럽을 다녀오신 거잖아요. 더 과거의 대화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너 진짜 부럽다. 시어머니 돈 펑펑 쓰잖아. 며느리의 답장이 이어졌습니다. 에이, 별로야. 간섭도 많고, 그래도 좋잖아. 돈 많이 주는데. 그건 인정. 어머니가 좀 멍청하셔서 통장 확인을 안 해. 내가 거짓말을 해도 몰라. 크크크. 우리 엄마 용돈도 거기서 줘. 야, 진짜? 걸리면 어떡해? 안 걸려. 시어머니는 영수증 같은 거 안 받아. 그냥 내 말만 믿어.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더 힘이 들어갔습니다.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영어 유치원도 그래? 응. 실제로는 60만 원인데 120만 원이라고 해. 차액이 60만 원이지.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빼먹는 거네. 크크크 그렇지. 덕분에 나 명품도 사고 우리 엄마 용돈도 주고. 시어머니 바보네. 며느리의 답장이 이어졌습니다. 맞아. 착하신 건 좋은데 너무 순진해. 내가 뭐라고 하면 다 믿으셔.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버텼어요. 조금 더 과거의 대화를 찾아봤습니다. 너희 제주도 갔었잖아. 좋았어? 완전 좋았지. 우리 엄마랑 같이 갔어. 비용은? 학원비 통장에서 빼서 썼어. 교재비라고 했더니 아무 말 안 하시더라. 와, 진짜 대박이다. 호텔도 좋은 데로 잡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손주 교육비라고 넣어준 돈을 며느리가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친정 엄마랑 제주도도 다녀오고 부모님을 유럽 여행도 보내드리고 명품 가방도 사고 그 모든 게 제 돈으로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3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장 보고 밤 11시까지 식당 일하면서 제주도 한 번 못 가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방문 앞에 서 있었죠. 제 손에 든 핸드폰을 보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며느리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뭐가 잘못 본 거라고 말할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어머니,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오해? 내가 뭘 오해한 거지? 저는 핸드폰 화면을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오해야? 학원비를 부풀려서 내가 쓴 게 오해야? 며느리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서준이 교육비라고 매달 200만 원씩 넣어줬어. 너한테 공동 명의까지 해줬지.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돈으로 1,500만 원짜리 가방을 샀어? 내 부모님 유럽 여행을 보냈어?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평생 고생만 하셔서. 그럼 나는 30년 동안 고생 안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제주도 한 번 못 가봤어.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안 해봤다고. 남편 장례 치르고 내 남편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어.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런데 내 부모님은 내 돈으로 유럽을 한 달이나 다녀오셨어. 너는 내 돈으로 1,500만 원짜리 가방을 샀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희 제주도 갔을 때도 내 돈이었지? 그때 내가 너무 좋았다고 사진 보여줬었잖아.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기억났어요. 며느리가 제주도 사진을 보여주며 신나게 이야기했었죠. 얼마나 좋았는지, 호텔이 얼마나 좋았는지,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행복해 보여서 좋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제 돈으로 간 여행이었다니요. 서준이 학원비 속인 건 어떻게 설명할 거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죠. 저는 핸드폰을 며느리에게 돌려줬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봤으니까요. 내일 은행 갈 거야.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하지 마.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준이 방문이 열려 있었고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서준아, 할머니 먼저 갈게. 벌써요? 할머니 조금만 더 있다가요. 할머니가 할 일이 있어서. 다음에 또 올게. 서준이의 아쉬운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집을 나가야 했어요. 현관으로 나가 신발을 신었습니다. 며느리가 뒤따라 나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어요. 용서는 서준이한테 빌어. 엄마가 서준이 돈 가로채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억지로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1년 넘게 믿었던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속이고 있었다니요. 손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준 돈을 자기 멋대로 쓰고 있었다니요. 집에 도착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가야 했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통장과 도장을 챙겼죠. 은행 문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창구로 가서 직원에게 말했어요. 통장 입출금 내역 전부 출력해 주세요. 통장 만든 날부터 지금까지요. 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출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곧 두툼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통장을 만든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거래 내역이 담긴 서류였죠. 여기 있습니다, 고객님. 고맙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은행 한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확히 얼마나 빼갔는지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은행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제 입금 내역이 먼저 보였습니다. 통장 개설 당시 5천만 원, 그 다음부터 매달 정확히 200만 원씩 총 7,400만 원을 넣어준 셈이었습니다. 그 다음 며느리의 출금 내역을 봤습니다. 피아노 학원 80만 원, 영어 유치원 120만 원. 매달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피아노가 30만 원, 영어 유치원이 60만 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계속 내려가니 눈을 의심할 만한 숫자가 보였어요. 백화점 명품관 1,500만 원, 여행사 500만 원. 며느리 카톡에서 봤던 그 명품 가방과 친정부모 해외여행이 분명했습니다. 친정어머니 계좌 이체도 매달 100만 원씩 나갔더라고요. 제주도 리조트 180만 원. 그 외에 백화점, 레스토랑, 피부과, 네일샵 내역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내 총액을 계산했어요. 6,900만 원. 며느리가 빼간 돈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510만 원. 7,400만 원에서 6,9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며느리가 실제로 서준이를 위해 쓴 돈은 고작 500만 원 정도였어요. 종이를 꺼내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친정 용돈, 제주도 여행, 그 외 지출. 깔끔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숫자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저는 일어나 창구로 갔습니다. 이 통장 공동명에 해지하고 싶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이 통장에서 지워졌어요. 이 통장에 남은 돈으로 교육신탁을 만들고 싶어요. 손주 박서준 명의로 성인 될 때까지 해지 못하게요. 현재 잔액이 510만 원이신데 이대로 진행하시겠어요? 여기에 제 돈 4,500만 원을 더 넣을게요. 처음에 넣어줬던 금액만큼은 손주에게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총 5천만 원으로 교육신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교육신탁 증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이 돈은 며느리가 절대 손댈 수 없는 돈이에요. 제 다른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는 것도 전부 해지해 주세요.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며느리 분 계좌로 매달 300만 원, 학원 쪽으로 200만 원 자동이체 되고 있네요. 생활비와 추가 학원비 지원이었습니다. 다 끊어주세요. 서명을 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나가던 돈이 이제 안 나가는 겁니다. 은행을 나와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받은 서류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입출금 내역서, 제가 정리한 지출 내역, 교육신탁 증서, 자동이체 해지 확인서, 모든 게 증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1시간쯤 지나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죠.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전화 좀 받아주세요. 통장이 이상해요. 생활비도 안 들어왔어요. 읽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지혜가. 민수야, 내일 퇴근하고 우리 집으로 와. 지혜도 데리고. 엄마, 대체 무슨. 내일 다 이야기해 줄게. 꼭 와야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계속 요동쳤어요.
새벽에 일어나 식당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해야 정신이 붙잡힐 것 같았거든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 많이 힘드신가 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무리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하세요. 손님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들과 며느리가 올 거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서류들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3개의 봉투였습니다. 첫 번째에는 입출금 내역서, 두 번째에는 제가 정리한 지출 내역, 세 번째에는 교육신탁 증서와 자동이체 해지 확인서. 봉투들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6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며느리 얼굴은 창백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둘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앉아. 셋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테이블 위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이거 봐. 첫 번째 봉투를 열어 입출금 내역서를 꺼냈어요. 이게 뭔데? 서준이 교육비 통장 내역이야. 아들이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엄마가 5천만 원 넣고 매달 200만 원씩 넣어줬네? 그럼 7,400만 원이잖아. 응. 그런데 잔액이 얼마였는지 알아? 얼마였는데? 510만 원.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그럼 6,900만 원이 어디로 간 거야? 저는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지혜가 빼간 돈을 항목별로 정리해 봤어. 종이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이 그걸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명품 가방 1,500만 원, 친정부모 해외여행 500만 원, 친정 용돈.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해외여행을 엄마 돈으로 보냈다고?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총합이 6,900만 원이야. 아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한테도 거짓말한 거야? 학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간다고 했잖아.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엄마를 속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저는 세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준이 교육신탁이야. 남은 돈에 내 돈 더해서 5천만 원 넣었어. 서준이가 만 19살 될 때까지 아무도 못 건드려. 아들이 증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너희한테 자동이체 되던 거 다 끊었어. 생활비 300만 원도, 학원비 지원 200만 원도.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용서?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런 짓을 당해야 했어?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리며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2가지 선택지를 줄게. 경찰서 가서 횡령으로 고소당할래? 아니면 지금 당장 6,900만 원 갚을래?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내 친정에서 받아. 내가 친정에 1,000만 원 넘게 보냈으니까.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생활비, 용돈, 학원비 지원 전부 없어. 민수 내 월급으로 알아서 살아. 엄마. 그리고 서준이 돈은 내가 지켰어. 교육신탁 증서를 아들 손에 쥐어줬습니다. 민수야, 이거 내가 보관해. 서준이 성인 되면 직접 주고. 아들이 증서를 받아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야. 며느리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용서는 서준이한테 빌어. 엄마가 할머니 돈 빼먹어서 미안하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아들이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둘이 현관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긴장이 풀리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서준이 돈만큼은 제가 지켰다는 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식당 준비를 하러 나갔습니다.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며 일을 시작했죠. 아침 10시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학원비 내야 하는데 통장이 막혔어요. 은행에 전화했더니 공동 명의가 해지됐다고 하는데요. 생활비 좀 보내주세요. 공과금도 내야 하고. 읽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혜가 패닉 상태야. 통장도 막히고 생활비도 안 들어오고 내 월급으로 살아. 30년 전 나는 식당 일하면서 너 하나 키웠어. 엄마 하지만 내 와이프한테 물어봐. 그 비싼 명품 가방 팔면 생활비 나오지 않겠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에 며느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어머니, 오늘 서준이 학원비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내 돈으로 내. 제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내가 산 1,500만 원짜리 가방 팔아. 며느리가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면 내 친정에서 받아. 내가 친정에 1,200만 원이나 보냈잖아. 어머니, 제발이요. 나 손님 와서 바빠. 끊을게. 저녁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혜가 울기만 해. 내가 위로해줘. 엄마, 그래도 이렇게까지. 민수야, 나는 30년 동안 제주도 한 번 못 가봤어. 근데 내 장모님은 내 돈으로 유럽을 한 달이나 다녀오셨어. 이게 말이 되니? 아들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계속 왔지만 읽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지혜가 명품 가방 팔았어. 그리고 친정에도 전화해서 돈 좀 돌려달라고 했대.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 말이 맞아. 나도 몰랐어. 지혜가 그렇게 엄마 돈을 썼는지. 그런데 서준이는 할머니 보고 싶어 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언제 오냐고 매일 물어봐.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야, 서준이는 내가 정말 사랑해. 근데 지금은 안 돼. 조금만 기다려. 알았어, 엄마. 2주가 지났을 때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명품 가방 팔았습니다. 친정에서도 500만 원 받았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신하지 않았어요. 또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혜가 파트타임 일자리 구했어. 서준이 유치원 보내고 마트에서 일한대. 잘했네. 지혜가 매일 울어. 엄마한테 정말 미안하대. 민수야, 미안하다는 말은 쉬워. 행동으로 보여야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또 찾아왔어요. 엄마, 지혜가 편지 썼어. 엄마한테 드리래. 아들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받기 싫어. 엄마, 그래도 한번 읽어봐줘.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다 읽지 않고 서랍에 넣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서 문자는 계속 왔지만 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평소처럼 식당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마트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는 계산대에 앉아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 물건을 찍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어요.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좀 만나줄래? 서준이도 데려갈게. 서준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 날 카페로 갔습니다. 할머니, 서준이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지혜가 많이 변했어. 매일 일 나가고 집안일도 다 하고. 그래. 그리고 서준이한테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민수야, 용서는 쉽게 하는 게 아니야. 알아, 엄마. 좀 더 지켜봐야 해. 일주일 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제 월급에서 10만 원 모았습니다. 6,900만 원 다 갚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매달 조금씩 갚겠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올래? 지혜가 밥 해놓을게.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과일을 사들고 아들 집으로 갔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긴장한 게 눈에 보였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갈비찜, 나물 반찬, 찌개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일하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그 돈을 모으셨을까. 저는 어머니 고생은 생각 안 하고 제 욕심만 챙겼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요. 앞으로 평생 갚아나가겠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일어나. 내가 화가 났던 건 돈 때문이 아니야. 나를 속였다는 게 화가 났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일 화가 났던 건 내가 30년 동안 제주도 한 번 못 가봤는데 넌 내 돈으로 내 부모를 유럽에 보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처량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까 내가 변하고 있더라. 마트에서 일하는 것도 봤고.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용서하기는 아직 어려워.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천천히. 며느리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교육신탁 증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서준이 교육신탁이야. 5천만 원 들어있어. 서준이가 성인 되면 받을 수 있어. 며느리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런데도 이렇게 서준이를 위해. 당연한 거야. 서준이는 내 손주니까. 저는 서준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서준아, 할머니 말 잘 들을 거지? 응, 할머니 사랑해.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문자를 열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앞으로 잘해라. 짧은 답장이었지만 이것도 시작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매달 10만 원씩 제 통장으로 입금했어요. 저는 그 돈을 따로 통장에 모아두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서준이 필요할 때 쓰라고요. 어느 날 아침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서준이 유치원 발표회가 있어요. 오시면 좋겠어서요. 그래, 갈게. 오후에 유치원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제 옆자리를 마련해뒀더라고요. 무대에 서준이가 공룡 의상을 입고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나 봐. 서준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서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내가 잘했어? 그럼 우리 서준이가 제일 잘했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 집에서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들 집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서준이가 옆에서 제잘제잘 이야기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지혜가 마트에서 정직원 제안받았어. 잘 됐네. 축하해.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일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실수 안 할게요. 서준이도 잘 키우고 어머니한테도 효도할게요.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기회를 주셔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며느리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아픈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와 서준이가 식당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라도 할게요.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도왔습니다. 손님들이 며느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며느리분이세요? 참 부지런하시네요. 그날 저녁 셋이 함께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지혜야, 앞으로도 잘하자. 우리 서준이 위해서라도. 서준이가 제 손과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친구야. 서준이 말에 저와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이렇게 끝나서 다행이었습니다. 며느리도 변했고 제 마음도 조금씩 풀렸고 서준이는 여전히 밝게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핸드폰을 확인하니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생했어. 내일도 힘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힘들 때도 많았고 외로울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꿈속에서 서준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서준이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이런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